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제13강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전 12강에서는요. 개선을 인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제어인자와 대안인자가 있었고요. 제어인자 같은 경우는 주로 실험계획이나 회계 분석을 통해서 Y익으로 fx를 찾고 그를 통해서 최적 조건을 찾아서 결과 검증하는 이런 흐름을 선보였었고, 또 대안인자 같은 경우는 정성적 기법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성적 기법을 통해서 최적 대안을 찾고요, 또 그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어인자와 대안인자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제어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 강의에 문제 해결 방법론 퀵 DMWC 제5강을 보면요, 워크아웃에 의해서 DOE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어인자의 실험 계획이나 뭐 유사하게 보시면 회계 분석도 동일합니다. 전개 방식을 상세하게 논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를 참조하시고요. 주로 우리가 전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대안인자거든요. 그래서 본 내용은 대안인자 위주로 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로브의 3개의 스텝 중에 두 번째 스텝의 최적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 로드맵은 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3가지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것이 애널라이즈 단계에 우리가 개선 방향을 결정했던 내용들이죠. 뭘 통해서? 네,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되면 한 해 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목차 기능, 향후에 인프로브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먼저 프로세스 개선의 이런 내용들을 최적화를 하고요. 다음 끝나면 교육 체계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최적화를 하고, 다음 끝나면 시스템 개선의 요 하위의 내용들을 또 최적화하는 이런 구조로 전개된다는 것을 요 한 장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적합한가, 그런 거 달성 여부에 대한 리뷰도 이 장표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12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전개는 그럼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첫 번째 요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을 대상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것이 끝나면 또 프로세스의 두 번째에 대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교육 체계화에 대한 첫 번째, 그것이 끝나면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는 자가진단, 시스템 개선의 주기적인, 시스템 개선의 이제 영상 노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석했던 개선 방향을 논의한 거기 때문에 더 추가되거나 또는 줄어드는 이런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하나의 그 로드맵 흐름 관점에서 앞 단계에서 나왔던 결론이 이후 단계에 정확하게 인풋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점, 단계마다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 첫 번째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최적 대안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첫 번째 내용이 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은 애널 단계에서 불평불만 접수 건수라는 인자를 분석을 해서 나온 개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디서 나왔고 어느 의 어떤 부위를 개선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성적 기법들을 쓰는데 3단계로 간다 그랬습니다. 도출하는 단계, 정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평가 선정하는 거. 선정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최적 대안이 되겠죠. 대안들 중에서. 그래서 그 대안들을 이제 도출하는 요 과정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팀원들이 또는 여러 조직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뭐 어떤 툴을 쓸 거냐, 페이오프 매트릭스 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적은 노력 갖고 효과가 크다,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별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뭐 내용이 너무 리스크가 있다, 요것만 가지고 하면,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효과가 큰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NGT,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4나 또는 3.4, 3.4, 뭐 1.4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건 최적 대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그 정선적 기법들은 일종의 그릇이죠. 이런 내용들 담기 좋게 그렇게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만 기본 용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진정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정성이 없이 쭉쭉쭉 혼자 나열을 한다든가 팀원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퍼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으로 또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논할 때 진정성 있게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리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 철저하게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자, 최적 대안이 나오면요,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 대안을 그대로 또 인풋으로 넣고 어떻게 최적화되느냐. 최적화라는 건 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개선된 거냐. 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그럼 아직 적용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3자가 납득을 해야 돼요. 글로 적어 놓거나 좋아진다고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 프로세스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다. 또는 제품이면 부품이면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든가 재료면 이런 재료가 들어간다든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거기서 또 끝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결론이 아닙니다. 최적화가 끝나면 반드시 기대 효과라는 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기대 효과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Y가 델타 Y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 Y가 좋아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한 거죠. 최적화는 왜 했습니까? 최적 대안이 하라 그랬죠. 최적 대안은 또 왜 하라 그랬어요? 뭐 우선순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대안은 또 왜 나왔나요?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에서 그렇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건 또 왜 개선 방향에 나왔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분석은 또 왜 했습니까? 잠재원인 분석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재원인 분석은 또 왜 합니까? 우리 앞에서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Y의 현 수준과 목표 수준의 갭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그 잠재원인 변수가 그 갭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목표의 델타 Y만큼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토대로 해서 Y가 얼마큼 높아지는 거냐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약간 검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체질 개선 효과죠. Y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Y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체질의 어떤 그 비재무적인 또는 그 체질의 어떤 개선을 한 내용이 된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다가 최적화 이루어진다 그러면 Y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Y가 델타 Y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지를 명시하면 할수록 과제 진행이 잘 된 거고요. 또 요 각각에 대해서 델타 Y가 전부 다 규정이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걸 다 더하면 전체 Y가 얼마큼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결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안인자 설명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원리적인 형태는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제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 아웃풋이 뭐냐, 최적화라기보다는 델타 Y가 얼마큼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정성 있게 내용을 담고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죠. 그러면 프로세스 개선의 두 번째죠.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프로세스 개선의 첫 번째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는 이제 요 프로세스 개선의 두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한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의 두 번째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걸 분석해서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아이디어 도출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서 보고 우리 것으로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의지대로 간다 그러면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지나가면 이제 플랜, 메저, 런,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입니다. 어플라이는 이제 최적화의 개념이 해당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플랜을 세우고요. 뭘 측정하겠다, 알아볼 내용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최적 대안이 되겠죠.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한테 맞도록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만, 실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 있게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깊이 있는 토론과 양질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과정 중에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워크가 된다는 거죠. 페이퍼워크를 할 바에는 바로 그냥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시간과 뭐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버리고 고민의 대상이 필요한 부분들은 진정성 있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단계에서 이제 최적화인데 앞서 결정된 그런 최적 대안들을 가지고 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최적화라고 그랬습니다. 된 모습은 여기서 바로 처리될 일도 있어요. 바로 처리해서 마무리가 될 것도 있고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또 처리해야 될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통적으로 될 모습, 이미지는 최적화의 내용에 꼭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요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대 효과다. 그래서 Y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할수록 좋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면 체질 개선 효과니까 Y는 목표 미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뭐 그런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예는 두 번째 이제 교육 체계와 프로세스 개선이 끝나면 두 번째 그룹명이 이제 교육 체계화죠. 거기에 개선 방향이 있고 요 인자를 분석해서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출이나 종합 정리하는 과정을 교육적인 내용이니까 스캠퍼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 결합할 수 있는 것, 응용할 수 있는 것, 수정이나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스캠퍼의 각 캐테고리별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필드명으로 가져오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 기관에서 하든가 교재는 누가 만들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하나의 체계가 교육이니까 이렇게 또 운영을 해서 아이디어 박스죠. 네, 스캠퍼 아이디어 박스 조합을 한 것이 하나의 안이 될 거고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머스트 원트 매트릭스면 각각의 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결정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최적 대안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표준이나 또는 매뉴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최적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결론은 이제 기대 효과 델타 Y가 얼마큼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우리가 Y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디파인 단계부터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다시 최적화된 내용들은 모아서요. 그 전체적인 합산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 Y가 얼마큼 좋아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텝 12 결과 검증 다음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정확하게 인과관계, 전후관계가 명료하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이 꼭 이후 단계 인풋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은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보강하고 들어오는 이런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 최적 대안과 최적화, 기대 효과.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잣대는 기대 효과라는 거죠. 기대 효과가 각각이 최적화를 통해서 델타 Y들, 델타 Y1, 델타 Y2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 다 더해서 전체적인 Y가 향상이 돼서 매저 단계에서의 그 향상된 정도와 목표죠? 일치하는지 여부가 결과 검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행돼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워크가 되거나 조금 그 정립이 안 된 좀 어수선한 그런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본 템플릿은 저희 그 PSLab 홈페이지나 또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요 세세한 요 템플릿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